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로 인해 좋던 싫던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 사회에 흡수되어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부르는 이유인데요.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어울리는 사람들의 색깔에 물들어가게 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끼리,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여 살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여 살게 되면 주변인의 영향을 받아 생활 패턴은 물론 사고방식도 비슷하게 변해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이 사는 동네로 가면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사는 곳을 옮겨야 한다는 부담감과 금전적 이유 때문에라도 옮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나뉘는 시점이 과연 언제일까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노력을 하지 않아서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이런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몰라서 안 해? 환경이 안 돼서 못해. 라고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시아 최고의 부자로 손꼽히며 아시아인 최초로 미국 포브스 잡지에 표지를 장식한 알리바바 회장 마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일하지 마라. 세상에서 가장 함께 일하기 힘든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유를 주면 함정이라고 말하고 작은 비즈니스를 같이 하자고 하면 돈을 별로 못 번다고 말하고 큰 비즈니스를 하자고 하면 돈이 없다고 한다. 새로운 일을 시도하자고 하면 경험이 없다고 하고 전통적인 일을 하자고 하면 그것은 레드오션이라 더 이상 힘들다고 말한다. 새롭고 혁신적인 비즈니스라고 하면 다단계라고 하고 상점을 함께 운영하자고 하면 자유가 없다고 한다. 신규 사업을 하자고 하면 자신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말을 마무리합니다. 그들의 삶은 기다리다가 끝이 난다. 가난한 사람들이 점점 더 가난해지는 이유는 내 상황에 맞는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해서입니다. 올바른 판단은 그것을 결정지을 멘탈과 지식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멘탈 부분에서부터 무너지고 맙니다. 그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어떨까요? 사실 열심히 노력한다면 가난하기 힘든 것이 이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력한 만큼 돈이 주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예 안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예 노력이라는 것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어떨까요?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흑수저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게시된 지는 좀 된 글이지만 공감되는 부분이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하는 건 맞다. 너도 흑수저로 태어나 봐라. 안 할 수밖에 없다. 아빠란 사람은 집담보로 투자하다 말아먹고 잠수 타고 혼자 남은 엄마란 사람은 집도 없이 방황하다 외노자들과 일하면서 삶에 찌들어 미쳐간다. 스트레스를 풀 데 없으니 자식 새끼한테 화풀이한다. 남들처럼 부모의 애정을 받을 시기에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 샌드백으로 전락한다. 5평도 안 되는 컨테이너 박스가 네 집. 집 근처 푸세식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데 아빠는 없고 엄마는 미쳤고 어릴 때부터 이런 패배감과 열등감이 반복되는 삶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한다? 그게 안 된다고. 진짜 흑수저가 아닌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다. 실제로 그들이 겪는 이런 환경적 원인으로 인해 그들은 마음에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넘어 심리적 붕괴까지 경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살게 된다는 이야기. 열등감과 패배감에 찌들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환경이나 심리적 상태는 개미지옥과 같습니다. 즉,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이런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악담을 넘어 저주를 퍼붓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잘 풀리시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자 하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살고 싶진 않아. 특히 부자의 씨앗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절약 단계를 못 넘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대표적인 말입니다. 가장 먼저 거리를 두셔야 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함께 어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되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쓰는 또 다른 말투가 있습니다. 야, 돈 많은 인생보다 친구 많은 인생이 낫다? 저렇게 살면 뭐하냐? 행복하지 않은데. 야, 너무 열심히 살지 마. 그러다 골병 난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주변에 머물게 하려는 사람들이 특히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점점 더 가난해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도 자신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물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자신이 못 느끼고 있는 것 뿐이죠. 살면서 절대로 피해야만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설령 가족이라도 이런 가난한 심리 상태를 가지신 분이라면 거리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내가 이런 심리 상태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음의 수용소를 의 저자이자 정신의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 자극은 선택할 수 없지만 반응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 걸음 물러나서 바라보세요. 뻔한 이야기처럼 들리시겠지만 아닙니다. 자신이 되었건 사건이 되었건 상황이 되었건 바로 떠오르는 본능처럼 느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느끼는 그것은 당신이 경험한 것이지 모두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한번 되돌아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사람인지 아닌지를요. 거기서부터 당신의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포기하신다면 더 이상의 미래는 없습니다. 포기하셨다면 그 희망 다시 주우세요. 변화를 바라신다면 자그마한 끈앞풀이라도 쥐고 낙숫물에 바위가 뚫리듯 한 걸음씩 나아가시면 됩니다. 장담컨대 10년 안에 당신의 미래는 바뀔 겁니다. 쥐꼬리만한 월급을 주는 회사원만만 하며 살던 제가 5년 만에 새로운 희망을 얻은 것처럼요. 변화를 원하신다면 어떤 시도든 하세요. 관심 분야 또는 진급, 자기 개발을 위한 책도 좋고 강의도 좋습니다. 금전적인 부담이 된다면 무료로 진행되는 것도 많고 주말 2, 3만 원에 진행되는 세미나도 많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고 행동하면 주변에 수단은 널려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답답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변해야 합니다. 구독자님들의 흑수저 탈출을 위한 변화를 돕겠습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